안녕하세요. 텍사마 핵심을 알려주는 토크의 세미남 고성PD입니다. 이번 세미남은 특별히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인 렐을 사용하는 기업들 중에서 렐7이나 퍼블릭카드 렐 관련해서 급격한 비용 증가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분들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작년 6월에 발표한 렐7 지원 정책이 기업에 어떤 비용 부담을 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작년 6월 30일 기준으로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렐7의 유지관리가 이제 종료가 돼서 기존의 렐7의 구독을 유지하고 있던 고객 입장에서는 확장된 단계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크리티컬 또는 임포턴트한 그런 보안 이슈에 대한 패치나 긴급한 주요 버그 픽스를 이제 제공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게 EOL 형태로 이제 들어가서 라이프 사이클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렐7을 쓰시던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6월 30일 이후에는 이런 이제 보안 사고가 터졌을 때 심각한 보안 위협에 뭐 필요한 보안 패치를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보안 패치를 받으려면 익스텐드 라이프 사이클 서포트를 구매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것이 근데 뭐 기존 매년 내는 서브스크립션 비용 대비 추가 뭐 50% 예를 들면 서버당 100만이면 1000대를 운영한다 10억이 하면 10억이잖아요. 10억인데 거기에 이제 100만 원인데 50만 원씩 추가되니까 예를 들면 한 15억을 매년 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매년 이제 구독이 되는 그런 형태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렐 8이나 렐 10으로 렐 8이나 9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제 라이프사이클 서포트를 이제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을 이제 운영하시는 시스템 운영자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한두 대가 아니라 뭐 100대 그렇죠. 이상 이렇게 굉장히 그 많은 서버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 서버들을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그 일이라는 게 사실은 적지 않은 부담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라는 걸 굉장히 좀 주저하고 계시고 쉽게 선택을 못 하시고 그러자고 이제 남아있자니 그런 어떤 비용 상승의 어떤 그런 부담을 이제 안게 되는.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기존에 지출하던 연간 렐7 구독료에 추가 지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세는 약 50%의 비용으로 렐7에 대한 완벽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수세 멀티 리눅스 서포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렐7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LTSS가 24년 기본 제너럴 서포트가 작년 6월 말, 그 다음에 LTSS가 28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로 어나운스가 돼 있어서 지금 렐7을 쓰시는 고객들은 요 익스텐드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통해서 더 많은 구독 비용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받고 계신데 수세는 여기에 기간을 한 8개월 정도 더 늘려가지고 2029년 2월 말까지 서포트하는 거로 이렇게 기간을 좀 연장을 했고요. 또 공식적으로는 여기 렐7으로 되어 있는 요 서포트는 레이티스트 마이너 릴리즈라서 7.9 버전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7.8, 7.6, 7.1부터 중간에 마이너 버전들에 대한 서포트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수세 멀티 리눅스는 그거까지를 이제 포함하는 거로 이렇게 어나운스를 해서 보시면은 2029년 2월까지 여기는 요 익스텐디드에 대한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기존 구독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기존에 서버당 렐7에 대해서 서버당 100만 원을 매년 서브스크립션 피로 냈는데 레딧에 정책해가지고 그 익스텐드 서비스를 받으려면 보안 패치 받으려면 거기다가 15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수세 멀티 리눅스 서포트를 받으면 기존에 100만 원 냈던 서브스크립션 비용보다 더 적은 예를 들면 한 70만 원, 80만 원 그렇게 내면 된다? 아무리 렐7 전체 비용이 약 50% 절감된다고 하더라도 렐7 사용 기업에서는 무엇보다도 렐7과 100% 호환성을 담보하며 동시에 간단한 전환 방법을 제공하는지가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수세 멀티 리눅스 서포트 프로그램은 렐7에서 수세 리눅스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렐7을 사용하게 한다고 하는데 오픈소스에 맞는 아주 현실적인 어프로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존 거 그대로 쓰시면서 마이그레이션 없이 계속 기술 지원, 보안 패치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레딧을 통해서 패치를 이제 받으셨다 그러면
그 패치 받고 있던 그 포트를 끊고 스위치 오버해서 새로운 포트로 그래서 패치나 수세에서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포트만 이렇게 포트를 받는 경로만 이게 전환하시는 경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받으실 때 100% 바이너리 컴패터블한 그런 패치를 받으시는 거고 30년 동안 검증된 저희 글로벌 엔지니어링 팀의 기술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기술 지원을 이제 확보를 하시면서 현재는 레드햇 리파지토리에 레드햇 리눅스라는 이 형태로 이 인스턴스들이 이렇게 패키지 패치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받고 계신데 이것들을 이제 끊어내시고 그래서 이제 요 레드햇 인스턴스 내에서 디브랜딩 과정을 통해서 상표와 로고 같은 거 이런 것들만 이제 제거하면서 관련된 일부 파일들을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수세 멀티링크 서포트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똑같은 거에 요 로고만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해당되는 리파지토리가 수세 멀티링크 서포트 리파지토리로 바뀌고요. 그 리파지토리 매니지먼트 툴이나 커스터머 센터를 통해서 이제 요 패치들을 지속적으로 받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멀티링크 매니저라는 이런 솔루션에 직접 연결해서 자동화해서 요건 이제 수동으로 관리를 하면서 패치 업데이트를 하시는 거고 요건 멀티링크 매니저를 통해서 동기화되는 것을 통해서 자동으로 관리하는 이런 이제 라우트를 통해서 하실 수 있게 되고 이게 이제 패치 예를 들어 CentOS 7, 요 렐 7도 마찬가지입니다. MNS 7으로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RPM이 이제 동일하고요. 동일한 RPM에 패키지하고 벤더 네임만 이렇게 저희가 스크립트를 통해서 요것만 스위치를 해서 나머지는 100%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로고 파일만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일부 파일 사이즈 변경은 있습니다만 그거는 실제 뭐 소프트웨어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그런 로고 파일 패키지 이런 것들만 삭제하고 ABI 관점에서 호환성 관점에서 문제 없도록 이제 전환하는 그런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갖고 있던 소스 코드 자체는 CentOS와 렐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저희가 뭐 보안 패치라든지 커널 패치 또 기능 업데이트, 버픽스들을 이제 반영을 하면 얘들은 어떻게 되냐. 얘네들을 적용했을 때 기존에 돌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뭔가 그렇죠. 상호 운용성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00%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CentOS 렐에 완전히 저희로 보는 이제 컴플리트한 바이너리 컴패터블 100%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의 커널 바이너리 인터페이스를 이제 보장을 하는 테스트를 다 수행을 해서 돌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운영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버그픽스와 보안 패치를 이제 제공을 그래서 이런 게 실제로 이제 왜 그럼 가능하냐 이게 리눅스 커널은 특정 벤더, 특정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픈소스니까. 오픈소스고 커널을 디벨롭먼트 하는데 한 만여 개의 멤버, 커뮤니티, 뭐 크게 보면은 하드웨어 업체들, 인텔, 뭐 AMD와 같은 하드웨어, 칩셋 업체들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와 같은 소프트웨어 배포판 업체, 그래서 레드햇, 뭐 수세, 기타, 오라클 이렇게 해서 커널을 이렇게 다 모아서 함께 만들어서 공유하고 특정 커널을 가져다가 이제 거기에 나만의 약간의 색깔을 입혀서 배포판을 이제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커널 레벨에서는 리소스를 거의 공유하고 동일하다. 네. 거기에 그러면 이제 바이너리 패치를 하는데 이게 결국 오픈소스 형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레드햇이 올린 패치를 저희가 테스트해서 공급을 하거나 저희가 또 저희 고객이 레드햇을 쓰시면서 그 보고한 케이스에 따라서 저희가 시큐리티 패치를 만들면 그것도 오픈소스로 돌려서 공유하는 이런 어떤 순환 메커니즘, 오픈소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바이너리 호환성은 또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레드햇 서포트에서 수세 서포트로 변경할 경우 레드햇에서 나오는 긴급 패치 같은 것도 비슷한 시기에 받을 수 있는지요? 저희도 그런 긴급 패치 리퀘스트가 들어가면 저희 엔지니어링 팀에서 동일한 어떤 그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개발하고 테스트를 해서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렐 7에 대한 그 지원 종료 것이 작년 6월달에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딱 1년이 지났는데 요즘 이제 올해 들어와서 관련돼 가지고 문의라든지 뭔가 이런 검토나 상담하는 데들이 많이 늘었겠네요. 많이 지금 늘어서 저희 되게 바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렐 7 사용 기업들의 비용 급증 이슈를 알아보았다면 마지막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렐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최근에 발생한 급격한 비용 증가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그 서브스크립션의 어떤 그 가격 체계가 네. 기존의 소켓 CPU 단위에서 이제 코어 단위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래서 작게 바뀐 거네요. 예, 코어 단위로 쪼개면서 여기 보시면은 12코어까지의 장비에서는 뭐 기존보다 오히려 작거나 그리고 싸지는 작게 싸진 경향이 있는데 코어 수가 커지는, 그래서 서버 용량이 커지면 급격하게 이제 코스트가 증가하는 2024년 4월 1일, 6월 1일, 뭐 작년 4월, 6월부터 이렇게 이제 변경이 돼서 신규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레드햇을 이제 인스톨해서 쓰시는 고객들은 이제 코어 단위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가격 부담이 이제 많이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코어 집중도 높은 CPU 쓰는 고객들은 치명적인 거네요. 아주 그냥 한 몇 배야 저게 한 거의 7, 8배. 80유로에서 790유로. 10배, 10배. 9배 가까이. 아니 저희가 AMD CPU 만드잖아요. AMD 나왔을 때 AMD 분이 항상 좀 자랑한 게 저희는 이제 코어 집중도 높아가지고 CPU 하나에서도 뭐 96코어 뭐 이렇게 다 하니까 저 라이센스 수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했는데 이 가격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그렇죠. 이제 안 되는 거네요. 이제. 이제 사실은 이제 하드웨어 입장에서는 단위 CPU의 코어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CPU 칩셋 하나에 뭐 128코어 그렇죠. 뭐 이렇게 막 이제 넘어가는데 그러면 서버 용량은 기존 대비 10배, 20배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100대, 200대가 해야 될 일을 한 대가 하는데 이제 코스트가 그만큼 이제 줄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새로운 이제 가격 체계들을 이제 두게 되고 역시 과거와는 다른 워크로드들이 이제 필요해서 과거보다 훨씬 CPU 파워를 더 크게 먹는 어떤 그 업무들이 계속 이제 정보화가 되고 이러면서 어떤 서버의 어떤 용량이 이제 계속 가속화되면서 커지는데 이제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이제 코스트가 이제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이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거죠. 최근 리눅스 서버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해킹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고 레드햇 리눅스 비용 절감 방안에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IT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IT 인프라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IT 인프라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